네, 7월 23일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다가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한 그 수치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후반에 좀 급락해 내려왔습니다. 다우지수는 1.3%, 나스닥은 2.3%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좀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죠. 7월 22일 화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 중국의 영사관을 폐쇄 조치시켰고요. 여기서 사실 아직 중국의 조치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반응을 하겠다고는 조치가 안 나온 상황이었는데 금일 7월 24일 오늘 중국이 발표를 했죠. 청두에 있는 미 총영사관을 폐쇄 조치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큰 펀드 자금들은 중국 상해에 있는 그리고 홍콩에 있는 큰 펀드 자금들은 일제히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해의 큰 펀드 자금, 가장 큰 펀드 자금은 오늘 하루만 2조 원이 빠져나갔고요. 전체적으로 4조 원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 앞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계속 큰 자금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저희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하락세가 좀 시작될 것으로, 다음 주는 하락세가 좀 증시가 좀 하락해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지금 가장 시작입니다. 중국이 미국 영사관을 폐쇄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시작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지점에 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국이 24일 스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청했다.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대응하는 맞불 카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대사관에 중국은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한다면서 청두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어 7월 21일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을 도발했다며 중국은 휴스턴 주재의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돌연 통지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런 건 이런 어떤 중국의 이런 맞대응은 사실 조금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조금 중국의 심기를 또 건드리는 그런 행동을 좀 했죠. 거기 영사관 폐쇄하면서 거기 영사관에 있던 모든 문서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지금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혀 조금 화해 모드로 전환할 것이 전혀 그런 어떤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발언을 또 했거든요. 좀 뒤에서 좀 살펴보고요. 이 기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중미 영사조약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또 중미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필요한 반격을 하겠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스파이 근절 등을 이유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어떤 이런 중국의 맞대응. 또 여기에 미국이 또 맞대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자금을 세탁한 기업 4곳에 28억 원 몰수 소송을 걸었다는 어떤 이런 기사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좀 읽어보면요. 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제재를 피해 달러를 벌어 쓰도록 도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벨머 매니지먼트, 이 벨머 매니지먼트는 싱가포르계 회사거든요. 싱가포르, 중국에 화교가 많은 싱가포르에 화교가 많죠.
중국 회사입니다. 단둥지청 금속회사. 이건 완전 중국 회사죠. 예,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거죠. 예.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위장지부 등 4개 기업이 세탁한 237만 2,793달러, 약 28억 5천만 원을 몰수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23일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미국 달러화를 세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 영유권을 폐쇄하고 그에 대한 맞불 카드로 또 북한을 도운 어떤 그런 기업들의 어떤 자금들 몰수한다는 어떤 이런 소식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중국은 사실 이 시진핑 주석 이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굉장히 좀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큰 형, 큰 아버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단어들을 좀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좀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에 대해서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파산한 전체주의 신봉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발언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미 폼페이오 이런 발언은 사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한 어떤 행사장에서 기자가 왜 영사관을 폐쇄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중국 총영사관은 스파이 활동의 어떤 중심지다. 그런 어떤 정보가 접수됐다. 라고 밝히면서 이런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스파이 활동까지는 괜찮은데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심하게 격화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전체적으로 이전에도 큰 자금들이 이미 좀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였고 오늘 또 더 큰 폭으로 큰 자금들이 빠져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다음 주 증시는 조금 하락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불이.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큰 펀드 자금들이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지 호빌리 차트의 큰 자금을 보는 지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살펴보시면요. 주가가 치고 올라가려면은 물량이 받쳐줘야 되죠. 큰 자금이 유입되고 큰 자금이 매수를 잡고 그 매수를 잡는 물량이 많아져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만 봐도 저희가 조금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 좀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약간 급락과 횡보, 약세장을 거치면서 개인 자금이 좀 많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만 보고서는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큰 자금들이. 왜냐면은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개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을지 적은 물량, 큰 자금들이 적은 물량으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특히 더 이 물량으로서 거래량으로서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밀리 차트의 큰 장을 보는 지표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면요. 이거는 이제 D 지표인데요. 큰 자금의 자금, 이건 큰 자금에 주목하여서 큰 자금이 유입되는지 빠져나가는지에 주목하는 그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가격, 주가는, 지수는 정고점이 쭉 올라갔습니다.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고점이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자금의 유입률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고점이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전체적으로 엄청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큰 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큰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지수가 앞으로 더 치고 나갈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에다가 지금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된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조금 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고 하다가 코로나 괜찮다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다, 마스크 써라, 꼭 써달라, 뭐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약이 또 가을까지 또 연기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저희는 다음 주 조금 더 어디까지 또 하락해 내려갈지, 어디까지 하락해 내려갈지, 다시 하락해 내려가서 반등할 지점은 어딘지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다음 주 증시 좀 하락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열리는 또 뉴욕 증시도 사실 하락해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급락해 내려갈 가능성이.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정리하시는 게, 좀 주식수를 줄이거나 정리를 완전히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